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 새로운 얼굴이 확정됐습니다. 벨기에 축구선수 출신 감독이자 2010년대 맨체스터 시티의 황금기 시절 주전 센터백 출신인 젊은 감독인데요. 이번에 부임하는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를 콕 짚어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뮌헨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콤파니의 감독 선임을 알렸는데요. 무려 27년까지 3년간 장기 계약으로 팀을 단단하게 리빌딩하는 중책을 맡았죠. 그런데 콤파니 감독은 첫 인터뷰에서부터 뮌헨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습니다. 뮌헨에서의 도전을 기대하고 있다. 뮌헨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큰 영광이었다. 나는 공을 소유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을 좋아한다. 지금의 뮌헨은 안타깝게도 공을 쥐고 있으려고만 한다. 하지만 나는 경기장에서만큼은 공격적이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공격수만 공격에 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로 이해해도 좋다. 나는 이제 기본적인 것, 즉 선수들과 함께 일하고 팀을 구성하는 일을 기대하고 있다. 기본이 제대로 되면 성공도 따라온다. 전임 감독과 나의 스타일은 완전 다를 것이다. 호흡이 빠르고 공수 전환이 빠른 프리미어리그에서 배우고 익힌 경기력을 선보이겠다며 소감과 선수단 운영 방안을 전했죠. 특히 콤파니는 독일 출신도 영국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바이에른으로 전이돼버린 잉글랜드 카르트 람세포를 단칼에 잘라낼 수 있다는 점도 자신있게 말합니다. 콤파니는 정식 임명 전부터 클럽 내 세계적인 선수들을 통제하는 부분에도 자신감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왔는데요. 독일 현지 언론 스포르트와는 콤파니는 빅네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나는 맨시티가 세계 최고이던 시절의 주전 선수로 뛰었다. 빅네임은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름이 아니다. 케인과 노이어도 결국 나와 함께 혹은 나보다 후배로 뛰었던 상대 선수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판이 깔린 것 같은데요. 당장 콤파니는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과 유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저기서 뛰어나가지? 수비수가 수비를 해야지 라며 선수 탓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콤파니 역시 현역 시절 한 시즌에 많게는 5골까지 넣는 등 공격력도 좋았고 수비수도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수비를 했습니다. 언제든 기회가 왔다 싶으면 튀어나가는 공격형 수비수, 즉 원조 김민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우리 김민재 선수가 다시 어깨 펴고 정신 차려 한판 제대로 뛰어볼 판이 깔리고 있다는 소식과 케인 다이어가 콤파니 감독 데뷔와 동시에 또다시 그들의 특기인 골프장 라운딩을 펼치며 카르텔 형성에 포석을 갈고 있다는 콤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콤파니가 정식 감독으로 부임하며 새로운 감독의 부임이 김민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처참하게 추락한 상황입니다. 앞서 11시즌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리그에서도 레버쿠젠에 밀려 우승 달성에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컵 대회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투엘 감독은 중간에 상호합의 형태로 경질당해야만 했고요. 벌써 3달여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뮌헨 수뇌부는 많은 후보들에게 제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속 거절당했죠.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공지에 몰린 뮌헨은 심지어 투엘 감독을 다시 붙잡는 방법까지 고려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케인과 다이어, 노이어 모두 두렵지 않다. 선수단 기강 잡는 일 자신 있다 라며 출사표를 던진 콤파니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하게 됐죠. 그리고 이 뉴스는 곧바로 김민재 위상 변화 속보로 이어졌습니다. 전임 투엘 감독 시절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한 김민재의 위상이 다시 예전 나폴리 시절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뉴스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현역 시절 김민재 스타일로 수비수를 했던 콤파니 감독이 새로 왔기 때문에 김민재는 든든한 우군을 얻어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이는 냉정하게 말해서 희망찬 낙관론이긴 합니다. 콤 감독에게 김민재는 그저 수비 스쿼드에서 주전 경쟁을 펼치는 센터백 자원일 뿐일 수 있거든요. 당연히 특별히 더 총애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앞서 콤 감독의 부임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콤파니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수비수에 대해 대단히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당연히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도 김민재는 여전히 새로운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전의 폼과 집중력을 되살려 스스로 일어서야만 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팬들은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게 제대로 된 기회와 격려가 없었던 투엘 감독의 선수 저격 때문에 김민재가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 김민재의 실력 자체가 거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민재는 작년 세리에 나폴리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특급 센터백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김민재는 폼이 절정에 올라 있었고 마침 나폴리의 수비 전술도 김민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골키퍼와 김민재만 남겨둔 9명의 선수가 중앙선 위로 올라가 적극적으로 골을 때리는 닭공 전략이 펼쳐지기도 했죠. 스팔레티 감독처럼 우리 콤파니 감독도 김민재의 이런 가능성과 공격색을 이해하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 덕분에 김민재가 이끈 나폴리는 33년 만에 세리에 우승을 차지했고 김민재도 이태리 올해의 수비수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이고 발롱도르 후보에까지 올랐던 것이죠.
김민재가 무슨 고스톱으로 이런 명예를 따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지난 시즌 초만 해도 미넨에서 발군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투엘 전 감독의 지지를 받으며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균열의 틈이 나타났습니다. 투엘 전 감독이 원하는 수비 방향과 김민재 스타일이 갑자기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시즌 초반에는 피지컬과 폼으로 이 간극을 메우며 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나 아시안컵 소집과 케인의 스폰서를 받은 다이어의 이적을 시작으로 갑자기 투엘의 미움을 받는 선수로 전락하고 맙니다. 먼저 김민재는 지난 1월 국가대표로 소집돼 아시안컵을 치르는 과정에서 체력도 크게 소진됐고 부상까지 발생하면서 폼이 무너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투엘은 김민재를 쉬게 하고 에릭 다이어, 마티스 대 리우트 조합을 선택합니다. 김민재가 휴식을 취하고 나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다이어의 플레이가 안정적이고 김민재는 영 예전의 피지컬과 폼을 되찾지 못하면서 결국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다이어는 더 리우트라는 괜찮은 파트너와 합을 맞췄던 반면 김민재는 우파메카노라는 구멍투성이의 선수와 엮였던 점도 패착이었습니다. 이렇게 김민재는 시즌 막바지엔 사실상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렸죠. 기고만장한 다이어는 소위 말해 깝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케인의 말빨이 먹히지 않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다이어의 실상은 선발 자원 아님에 불과했죠. 어쨌거나 이제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콤파니 감독도 자신이 추구하는 수비 전술의 방향성이 선명한 인물입니다. 본인 스스로 월드클래스 센터백 출신이기 때문에 수비수들에게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요구하죠. 김민재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비 자원들 모두 똑같은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큰 건데요. 이를 통해 콤파니 감독의 스타일에 맞는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주전으로 기용될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는 백업 역할을 부여받을 겁니다. 김민재는 다시 도전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콤파니는 이미 김민재 스타일에 대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독일 현지 언론에서는 콤파니 감독이 물갈이를 하며 내보낼 선수들의 리스트도 속속 내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독일 언론은 연봉 300억 원 안팎을 받는 비효율적인 선수들부터 정리 대상이 될 것으로 예고합니다. 또 이번 시즌 내내 물을 흐리며 태업성 플레이를 펼친 알폰소 데이비스에 대한 입장도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매체 빌드지에서 미넨을 전담하고 있는 크리스티안 폴크, 토비 알트셰프 기자는 총 7명을 꼽았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1000만 유로 연봉의 2배를 요구하는 데이비스를 비롯해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점점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미드필더 레온 고레츠카, 그리고 고액 연봉자임에도 효율성에 떨어지는 다요 우파메카노, 유수아 키미히, 레온 고레츠카, 킹슬리 코만, 세르조 그나브리 등도 콤파니가 온 직후 정리할 대상으로 찍혔죠. 전부 연봉 200억에서 300억 원을 받음에도 팀 내 주전에서 밀린 고민거리들이고요. 당연하게도 김민재의 이름은 오를 상황이 아니었으면 물론이죠. 1986년생으로 올해 38살에 불과한 콤파니는 17살인 2003년 자국 명문팀인 안더레흐트를 통해 프로팀에 입문했습니다. 당시 같은 팀이었던 설기현 감독이 어린 나이에도 연습 경기 때 같은 팀 공격수들이 뚫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도 나를 참 잘 따르고 좋은 친구였다 라고 할 정도로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선수인데요. 비록 감독으로는 경력이 많진 않지만 미넨 못지않게 큰 구단인 맨시티에서 엄청난 구단 성장의 역사를 본 산 증인이기 때문에 미넨에서 그런 경력을 살리며 동시에 자신의 특기인 공격적인 센터백으로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죠. 김민재 선수 역시 담담하게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의 경쟁에서 제대로 한판 붙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시즌 종료 인터뷰에서 수비수로서 항상 신념을 갖고 경기를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자질이 요구되지 않았기에 내적 갈등이 생겼다라고 바이에른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를 밝혔죠. 하지만 이제 김민재는 팀의 공격적인 스타일과 함께 적극적인 전진 수비, 확실한 뒷공간 커버로 경기장을 지배하는 확실한 수비력을 선보일 판이 깔렸습니다. 경기 중 자신감을 갖고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뛰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를 응원하는 마음 가득 보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